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업주부이면서 아들, 딸 두 남매를 다 키워내고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댁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시어머니보다 동서지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절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저냥 명절이나 무슨 날에만 얼굴 보는 정도의 관계이고요. 형님이 저를 만나기 껄끄러워하시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질투 때문이죠. 그 질투심이 몬고하니 다름 아닌 자식 비교로 인한 질투인데요. 원래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자식 키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을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아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키우는 일이 부모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잘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며 살게 하는 게 과연 아이에게 좋은 일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간섭 없이 아이를 키웠지만 우리 아들, 딸 둘 다 제 몫을 잘 해내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과한 욕심을 부리고 늘 전전긍긍 남과 비교하며 자기 자식을 자기 트로피로 여기던 우리 형님은 지금 자식 때문에 몇 년간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경험으로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형님은 비슷한 2년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같은 해에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연년생 남매 낳고 기르는 동안 사실 기본적인 육아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외국 계열 제조회사에서 3교대를 하다가 40대 중반에 퇴직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버님 혼자 외벌이에 아들만 하나였고요. 아주버님이 감정평가사인데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은 우리 둘이 버는데도 우리 집보다 더 부자였어요. 게다가 형님은 결혼하고 전업이 되었지만 서울 모처 명문여대를 졸업했다고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양같이 기웃으라며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명문대 나온 재원이라 그런지 형님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기 낳고 나서부터 저와 두드러지게 아이 교육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아이 편하게 키우자는 입장이었고 직장이 바쁘니 애들을 뭘 해줄 여력도 체력도 없었는데요. 형님은 가만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한테도 만날 때마다 아이 교육을 늘 얘기했고요. 형님은 본인이 아이에게 하는 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제가 애들 교육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꼭 제가 고졸이라 교육을 잘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딱히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도 여러 번 들으니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동서, 동서는 가만 보면 애들 교육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즘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다 어디 그룹에나 낄 수 있겠어? 원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잖아. 아이, 글쎄요, 형님. 아직 저는 조기 교육은 관심도 없고 사실 시킬 만한 여력도 없어서요. 애들 둘 어린이집 오가는 것만 해도 힘든걸요? 놀이터에서 놀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는요. 그래도 현수는 어린데도 곧잘 앉아서 하나 봐요. 그럼 우리 현수는 다행히 내가 시키는 걸 얼마나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하는지 몰라. 이것도 다 습관을 들이기 나름인 거야. 동서 애들 봐. 지금 너무 산만한 거 모르겠어? 동서, 그러다가 애들 동서처럼 고졸로 끝나면 어쩌려고 그래? 애들 교육에 신경 좀 써. 아휴, 형님.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 때는 가만히 있는 애들이 더 이상한 거죠. 실컷 놀려도 모자라네요.
저는 식당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식탁 구석에서 형님이 쥐어준 그림책을 보고 있는 조카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 눈에는 조카아이의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는데 형님은 우리 아이들과 대조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더군요. 형님은 좀 정도가 심했습니다. 세 돌도 안 된 조카아이한테 수학놀이니 과학 창이니 한글 뭐 하면서 오만 교육을 뺑뺑 돌리더라고요.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가족 모임에 만났을 때 조카아이가 초등학교 때나 하는 구구단을 외우고 영어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손주가 천재 아니냐며 좋아 죽으셨고요. 저한테 너도 애들 교육에 신경 좀 쓰라며 혀까지 차셨습니다. 거기에 한글 읽고 자기 이름 삐뚤빼뚤 그려놓고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이 또래 애들이 이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만났을 땐 조금 더 아기 같아서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카는 우리 아이들과는 학습적으로 차이가 났고 딱 봐도 똘똘 그 자체였습니다. 웃긴 건 시어머니도 유난이셨다는 겁니다. 조카아이가 타고난 천재 같다며 치켜 세우니 형님은 딱 잘라 애들 발달은 엄마 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애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돌려까는 거죠. 아무튼 형님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애들 교육도 신경 안 쓴다고 얼마나 타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영재 교육은 형님의 욕심인 거지 우리 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덩달아 우리 애들에게 뭘 더 시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불쾌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어땠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때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 않았어요. 둘째 딸은 아예 공부는 그냥 보통 수준이었고 오히려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어릴 때부터 미술로 진로를 잡아주었고요. 우리 아들은 물리화학 같은 과학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학교 공부를 뭐 대단히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형님 아들은 동갑내기 사촌인데다 같은 지역구에 살아서 중학교는 또 같은 곳을 나왔어요. 중학교 때야 뭐 형님 아들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당연히 전교권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니 과학고니 이런 건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랑 조카는 같은 학교지만 둘이 성향이 많이 다르기도 했고 같은 반 된 적은 없어서 현수랑 잘 지내냐 물어보면 그냥 대면대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게 들어서 공부 잘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근데 현수가 아이들과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나 봐요. 반면 우리 아들은 운동 좋아해서 시험 기간에도 땀 뻘뻘 흘려가며 축구하고 농구하고 들어오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거의 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공부는 물 흐르듯 다른 친구 하는 만큼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은 했죠. 사실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는 사촌과 비교당하는 걸 그다지 개의치 않은 아이이기도 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형님네 아이와 우리 아이들을 반기며 예뻐라 했지만 공부 얘기만 나오면 저는 할 말 없었습니다. 이번에 현수가 또 전교 1등 했다며? 현수 때문에 이 할미가 살맛이 나지 뭐니. 내가 온 동네 방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알아? 다들 우리 손주들 인물 좋고 똑똑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현수 어미도 애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가 많겠구나. 아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느라 애 스케줄 따라가려면 저도 너무 바쁜 거 있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과학고 갈 수 있다니까 어쩔 수 없죠. 현수도 과학고가 목표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현수 참 대단하다. 과학고 가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 아니냐? 내 말 맞지?
어머니가 과학고 얘기를 듣고 반색하니 형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과기고는 애들 거의 고2 때 대학 수시 입시 끝내놓거든요.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과기고 생각했으니 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제 생각대로 따라주니 우리 현수가 많이 기특하긴 해요. 우리 동현이도 현수처럼 공부를 좀 잘해야 하는데. 동현 엄마, 넌 도대체 애들 교육을 신경을 쓰는 거 맞니? 벌써부터 이렇게 현수랑 차이가 나서야 쓰겠어? 그래, 동서. 초등학교 때까지 놀렸으면 됐지. 이제는 진짜 공부시켜야 해. 동현이는 학원도 2개만 다닌다며? 그거 가지고 성적이 나오겠어? 아유, 형님. 저희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애들 둘 학원 2개씩만 보내도 돈이 얼만데요. 학교 공부야 그럭저럭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형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애한테 전부 시간이 올인하시나 봐요? 당연히 그래야지. 애 평생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 엄마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저는 형님 대답은 듣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조카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전교 1등 축하해. 작은 엄마가 봐도 현수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현이는 아직 아무 생각 없는데 기특하네. 열심히 해서 꼭 과학고 합격하길 바라. 작은 엄마도 응원할게. 저는 어쩐지 조카아이가 안쓰러워 보여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조카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릴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주 명랑한 체육 소년처럼 큰 반면 조카는 왜소하고 마른 데다 굉장히 예민한 인상으로 어릴 때 똘똘하고 반짝이는 모습이 뭔가 바래진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저는 사실 형님이 자기 욕심을 아이에게 많이 투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현수는 공부 안 할 때는 뭐해? 학교에서 축구나 농구도 잘 안 한다며? 우리 동현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지. 체력이 받쳐줘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러자 조카가 자기 엄마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저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말에 스케줄을 너무 꽉 차게 잡아놔서요. 학원 갔다 오면 12시인데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학 가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저는 무조건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과학고로 가는 거예요, 작은 엄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작은 엄마는 현수가 참 대단하다. 열심히 해봐. 엄마가 현수 때문에 애 많이 쓰시잖아. 말은 그리했지만 참 아이가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눈을 반짝거리며 하고 싶은 걸 탐색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조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카 아이 말을 듣고 아, 이 아이가 지금 한계가 와 있구나.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형님은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싶어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 만난 건 고등학교 입시가 끝날 때였는데 형님 계획대로 조카 아이는 과학고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야 당연히 특성화고는 가지 못했고 그냥 일반고에 진학했습니다. 조카가 과학고에 입학했다고 현수막만 안 걸었다 뿐이지 우리 집안은 명절이 완전 잔치 분위기였어요. 마치 벌써 서울대라도 간 것처럼 온 가족이 조카에게 관심 집중이 되었고요. 물론 우리 가족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조카에게 용돈도 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서운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애들은 한 번도 큰엄마인 형님에게 좋은 칭찬이나 격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참 감정에 솔직한 존재들이라 큰엄마를 그리 따르거나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공부 얘기로 기죽이는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은 그날따라 아들 과학고 보낸 공지사를 너무나 듣고 싶었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본인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애를 쓰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아들도 아마 평범했을 거야. 동서도 알지? 원래 애들은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 키워보니까 공부머리도 중요하더라. 우리 아들은 아무래도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아들이 내 머리를 닮은 것도 있어. 근데 동서, 아무래도 동현이랑 시연이는 동서를 닮았는가 봐. 아니 닮더라도 서방님 머리를 닮았으면 공부는 그럭저럭 했을 텐데 어째? 아무리 그래도 일반고에 가면 어쩌니? 벌써부터 경쟁에 밀리면 대학은 중위권도 못 가겠다. 동서가 고졸이라 그런가? 동서 닮아서 은근히 동현이가 멍청한 구석도 있나 싶어. 그렇지. 심지어 저를 닮아 우리 아들이 멍청하다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껏 형님의 아들 자랑에 굳이 싫은 내색 한번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대단하다. 현수도 참 기특하다고 추켜 세워줬죠. 그런데 저 발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애들 듣는데 멍청하다니요? 제가 고졸이라지만 멍청해서 대학 못 간 거 아니거든요?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취업하려고 그런 거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공부는 현수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생활지능은 으뜸인 아이거든요? 저는 애한테 큰 욕심 없으니까 공부 자랑은 앞으로 형님 주변에 같은 과학고 간 엄마들 사이에서나 하시는 게 낫겠네요. 저희 아이랑 급이 안 맞아서 말도 안 통하시잖아요. 저도 그때는 왜 그리 뾰족하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다른 잘난 척은 다 참고 비교도 참았지만 내가 고졸인 걸 그런 식으로 내 아이와 비교하며 비하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면 가만히로 볼 듯 싶어 따지고 넘어갔습니다. 형님은 늘 제가 웃으면서 넘기다가 정색하고 대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은 한마디를 또 거두셨습니다. 내가 뭐 안 좋은 뜻으로 말하겠어? 동현이도 내 새끼나 다름없는데 둘이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동서 너무 예민하게 군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요. 형님이 우리 애를 저 닮아 멍청하다고 하시니 하는 말이에요. 애들 듣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뭐 그래. 그건 내가 말실수했네. 암튼 동서, 말 나온 김에 그래도 내 할 말은 할게. 정말 동현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애매한 일반고 보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랑 어울리다가 고등 3학년 날리느니 차라리 공고에 보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동서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버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형님,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 동현이도 공부 그럭저럭 합니다. 저 닮아서 공부 못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할 거고 수시로 대학 갈 계획이니까요. 그래, 그 계획도 괜찮네. 못하는 애들 틈에서 상위권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물론 그래봤자 상위 그룹에 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 동서도 동현이 잘 뒷바라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어떻게든 보내봐. 저는 분했지만 애들이 듣고 있어서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다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큰엄마 하는 말을 옆에서 다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제가 큰엄마 앞에서 자식 공부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계속 매섭게 눈을 뜨고 집에 갈 때는 큰엄마에게 인사도 안 하길래 제가 몇 마디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과학고 갔다고 인생이 거기서 판가름 나요?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두고 봐요, 엄마. 현수가 지금은 저보다 좋은 학교 가서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저 나름대로 엄마 꼭 자랑할 일 만들어 줄 테니까요. 우리 아들이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싶었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내심 좋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들, 엄마는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딜 가든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점수랑 대학만 목표로 삼고 살다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그러니까 큰엄마한테 들은 말로 속상할 거 없어. 엄마랑 큰엄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 너는 너한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아들은 제 말에 웃음 지으며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쌍따봉을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아마 그 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이듬해 미술 전공으로 예고에 진학했고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형님은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아이 공부를 핑계로 아이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차라리 형님네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하니 스트레스가 덜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조카가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 굳이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도 공부를 그럭저럭 하긴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는 아이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심기일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 시험부터 꽤나 내신을 잘 받았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생겼는지 공부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부모로서 아이가 보내달라는 학원이나 사달라는 교재를 사주고 격려해 주는 것 말고는 도와줄 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먹을거리도 신경 썼지만요. 엄마로서 제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성적이 수직 상승 곡선을 타면서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나중에는 정말 미친 듯이 불이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 둘 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저도 오랜 기간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남편도 제가 이제는 아이들 케어만 하길 바랬고요. 아마 큰아이 성적이 너무 좋으니 남편도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두 아이들은 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특히 큰아이 입시 치르면서 저는 나름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신경 많이 안 쓰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결국 고3을 성실하게 보낸 우리 아들은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학교 학과에 아주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아들 입시가 끝나고 나서 형님 소식이 은근히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고 명절에도 발걸음을 안 하더니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거의 3년간 형님네는 시댁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거든요. 원래 과학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혹시 입시를 벌써 치렀나 시어머니에게 살짝 물어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어쩐지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머니, 현수는 어찌 대학은 잘 결정했대요? 형님이 공을 많이 들이시던데 아마 현수도 좋은 대학 가겠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예, 과학고가 아무래도 힘들긴 한가 봐. 워낙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 더 그렇겠지. 현수가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하긴 워낙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현수는 워낙 똘똘하니 잘하겠죠. 고3 때인가 제가 형님 안부 물으면서 현수가 어찌 지내나 슬쩍 물어봤는데 너무나 뛰어난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방황하고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네요. 전에 듣기로는 형님 아들이 과학고에서 고2 때 입시는 조기에 끝내지 않고 수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말리는 수험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입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기서 공부를 못해도 과학고는 과학고더라고요. 조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합격 소식도 묻길래 저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붙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나 봐요. 아니면 괜히 제가 민망할까 봐 묻지 않으시고 축하한다는 말씀만 하신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형님이 조카아이 서울대 합격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애들 데리고 오라며 신신당부를 하셨다네요. 축하할 일이니 당연히 가겠다고 했죠. 물론 저도 우리 아들 합격 소식도 전해야 하고 축하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아이에게 졸업 입학 축하용 돈도 빳빳한 신권으로 100만 원을 뽑아서 예쁜 봉투에 담아갔어요. 한 집안에 2명이 입시를 끝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인가요? 형님네 갔더니만 형님은 아주 얼굴까지 상기되어서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서, 진짜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오늘 우리 현수 입학 축하 겸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식사하려고 큰맘 먹고 불렀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형님. 현수 소식은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형님. 형님 그동안 현수 때문에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되겠네요. 아, 뭐 현수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사춘기가 와서 나랑 싸우고 힘들긴 했는데 결과는 좋으니 다행이지. 서울대 갔으면 그걸로 됐지 뭐.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 학교인데요. 근데 현수는 무슨 과로 갔나요? 과학고니까 당연히 이과 계열이겠네? 저는 처음에 현수 서울대 붙었다고 했을 때 의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우리 현수가 의대는 못 갔어. 의대가 뭐 말처럼 쉽나? 우리 현수가 이번 점수가 의대 지원할 정도는 아니었어. 이과지만 그냥 문과로 전향해서 지원했지. 안정권으로 붙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 서울대 들어가고 봐야 하니까. 우리 현수는 인문학 전공하려고 철학과 갔어. 아, 그렇구나. 전혀 의외네요. 현수가 철학이라니. 현수는 이과 계열 아니었나요? 일단 입학부터 하는 게 중요하잖아. 철학과도 졸업하고 진로는 많아. 철학과면 어때? 학교가 서울대인데. 형님은 현수가 합격한 학과를 말하면서 살짝 목소리가 작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학과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집안 장손이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다며 내내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앞으로는 현수 등록금 걱정 말라며 할머니가 다 대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다들 우리 동현이가 간 대학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묻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은 내내 싱글벙글 좋은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 형님은 당연히 우리 아들이 어디 지방대나 서울 언저리 대학에 갔다고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근데 동서, 동현이도 이번 학교 어찌 가긴 한 거야? 정신은 힘들었을 거 아니야. 형님도 참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우리 동현이는 수시 전형으로 진작에 몇 군데 합격해 놨어요. 그중에서 본인이 제일 원하는 학과로 선택했고요. 우리 도현이가 과학 계열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원하는 학교에 떡하니 합격했지 뭐예요? 그래? 아, 그럼 동현이도 성공했네, 성공했어.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대학인지 물어봐도 될까? 이제야 나도 아들 자랑을 한번 해보는구나 싶어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현이도 서울대에 수시로 합격했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일반고지만 거의 전교석차로 내신 받고 세트를 아주 공들여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축하해 주실 거죠? 저도 오늘 가족들한테 깜짝 발표하려고 입이 근질거리는데 내내 참았답니다. 뭐? 동현이가 서울대를 갔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근데 왜 동서 아들이 서울대야? 동서는
애도 대충 길렀잖아. 그럼 혹시 무슨 과 간 건데? 저는 형님의 반문에 기분이 일단 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형님 아들 서울대 입학 소식에 축하해 주러 갔는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다는 소식이 저렇게 발끈할 일인가 싶었어요. 저라고 아이에게 아무런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걸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우리 동현이 컴공과 갔어요. 제일 가고 싶었던 과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목표였어요. 그것도 과 수석했네요. 아마 장학금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 들어간 과가 공대에서 제일 인기 많은 과래요? 그 과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데려가려고 난리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 동현이가 서울대 컴공이라니? 동서 거짓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노력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우리 동현이가 서울대 간 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동현이 3년 내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형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비교돼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아들도 공부 곧잘 했는걸요. 서울대에 갈 사람은 꼭 형님처럼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동현이가 노력해서 간 건데 말도 안 된다뇨. 말씀 한번 고약하게 하시네요. 형님은 자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고도 우리 아들보다 못한 과에 간 것이 더 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질투심에 이성을 잃었는지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동서 참 여우 같다. 이제까지 뒤에서 시킬 거 다 시키면서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한 거네. 서울대는 동서처럼 뒷바라지에서는 절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야. 그렇게 치면 형님 아들은 뭐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니네요. 우리 아들이 컴공 갔는데 형님 아들은 철학과 갔으니 말이에요? 현수는 철학과 나와서 나중에 뭐 하려고 굳이 점수 맞춰서 인기도 없는 철학과를 갔대요. 우리 동현이가 서울대 간 것도 배 아픈데 더 좋은 과 갔다고 질투하시나 본데 가족끼리 참 너무하시네요. 형님은 분한 듯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가 놀란 얼굴로 먹는 것도 멈춘 채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넘어갈 듯한 표정이셨어요. 뭐? 동현애미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동현이가 서울대를 갔다고?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우리 동현이도 이번에 서울대 아주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그것도 동현이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컴공과에 붙었답니다. 그것도 과 수석으로 붙었어요. 우리 동현이 자랑 나중에 하려 했는데 웃음이 계속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형, 우리 동현이랑 현수랑 같은 학교 갔으니 완전 우리 집 경사죠? 한 집안에서 서울대로 둘이나 보내다니 어머니는 이제 어디 가서 2배로 자랑하셔도 되겠네요. 아이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나는 2배로 되었구나. 아이 동현아 정말 기특하다. 응? 우리 동현이는 그동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지. 세상에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있다니. 얘 동현엄이야. 그동안 고3 뒷바라지 하느라 너도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도 작은 손주가 서울대에 갔다고 하니 당연히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꼭 공부 잘하는 큰 손주를 은근히 차별하시고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이렇게 대학 보낸 거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전 처음 어머니에게 고생 많았다는 인사도 들었으니 말입니다. 다들 우리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하는데 축하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대놓고 썩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부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동현이가 컴공이라니. 동현이한테 뭐 해줬어, 동서? 혹시 과외 선생 누구야? 나한테도 말해줘. 나 우리 아들 재수시킬 거야. 우리 아들 기필코 의대에 보내야겠어.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밖으로 내뱉는데 솔직히 형님 모습 소름 끼쳤습니다. 옆에서 동현이는 정작 그날 하나도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가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는 소리에 저리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창피했겠죠.
우리 아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노력해 성취한 거지만 형님 아들은 이제껏 엄마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겨우겨우 점수 짜맞춰 학교는 가고 보자는 엄마 고집에 억지로 서울대를 갔을 겁니다. 눈에는 그동안 형님의 성격이라면 아이에게 어찌했을지 뻔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카 아이에게는 아무런 악감정이 없어요. 다만 엄마 등살에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을 조카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이니 분명 자기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형님과 연 끊고 살 것을 각오하고 한마디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형님, 제 말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는 서운해서 말씀을 심하게 했습니다만 아이 미래를 왜 형님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세요? 형님은 한 번이라도 현수 생각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서가 뭘 한다고 주제넘게 참견이야? 애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야. 아휴, 형님. 그렇지 않아요. 현수같이 똑똑한 아이면 형님이 들볶지 않아도 분명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았을 아이예요. 근데 우리 동현이 질투나서 애를 재수시킬 생각을 하시다니요. 엄마가 그럼 되나요? 아무리 엄마라도 아이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죠. 우리 아들이 동현이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데 이러면 내가 지는 거잖아. 내 새끼한테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우리 아들이 동현이보다 못한 과를 가야겠냐고. 두고 봐. 내 아들이 훨씬 더 좋은 과 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이건 뭐 거의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옆에서 아주버님과 조카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요. 우리 남편도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일어나자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보니 현수가 참 착해서 그동안 참았다 싶네요. 서울대 철학과 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형님 아마 칭찬 한마디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현수가 서울대 간 걸로 그동안 형님 노력과 시간 보상받고 싶으셨겠지만 형님, 자식은 형님 트로피가 아니에요. 제가 꼭 충고하고 싶은데 현수한테 형님 욕심 투영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뭐? 동서, 주제넘게 지금 나한테 충고하니? 내가 그동안 훨씬 동서보다 애 양육 잘하고 신경 썼는데 지금 도연이 서울대 보내서 잘났다 이거야? 네, 저도 형님 앞에서 그동안 안 했던 잘난 척 좀 해보려고요. 잔소리 없이도 서울대 간 내 새끼 정말 잘나지 않았나요, 형님? 세상에 자기 자식 안개한 엄마 없어요. 형님 아들만 잘난 거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안 갔어도 저는 형님 아들 하나도 안 부러웠을 거예요. 자식 있는 엄마가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아마 형님에게는 저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형님이 잘난 척하고 아들을 비교하며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속내 알면서도 그저 참아줬어요.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님의 그 좁디 좁은 속마음에 굳이 같이 발끈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형님은 인간으로서도 아이 엄마로서도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저리 간장종지만 해서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니 형님은 본인 성질을 못 이겨 머리 싸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안절부절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우리 가족은 대학 입학 축하하는 자리에 갔다가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축하한다며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셨지만 형님은 단 한 번도 전화 연락은 없었네요. 그리고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어떤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할 일도 없었고요. 우리 아들은 대학 가서 1년 마치고 우리 딸이 대학 입학할 때 군대에 갔습니다. 얼핏 현수도 군대 간다는 말은 어머니께 전해 듣긴 했죠. 그런데 군대 다녀와서 우리 아들이 복학했는데 현수는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군대까지 다녀온 아이를 재수삼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마 현수가 뒤늦게 엄마의 강압에 반항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 때문에 큰애가 요즘 아주 속병이 들었는가 봐. 돈을 아무리 들여도 재수 삼수하면 뭐하니. 애가 저렇게 마음이 들어서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던데. 도대체 애를 얼마나 쥐고 후들었으면 저러는 거라니. 현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엄마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이 인형도 아닌데 형님이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안 꺾으니 아예 놔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찌하면 엄마가 제일 괴로울지 아는 거죠. 아유, 그 똘똘한 애를 엄마가 다 망쳐놨어. 나는 큰애가 아는 교육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가 현명했구나. 현명했어. 본인도 참.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엄마 하라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형님이 너무 과하세요. 저러면 영영 현수 반항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 인생 망치고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냐고요. 어머니가 현수 그냥 놔두라고 형님을 꾸중하세요. 너도 현수 애미 성격 알잖아. 어디 내 말이라고 들을 사람이니? 아이고, 내가 우리 현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현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아직 자기 자식 마음도 들여다볼 줄 모르는 형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했네요. 우리 아들은 졸업 후에 대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친구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저 옆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빌어주는 게 앞으로 남은 부모의 역할인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님은 우리 가족과 자주 왕래하지 않고 살아요. 저도 안부를 묻지 않은 지 오래이고 간간히 시어머니나 남편으로부터 소식만 전해 듣고 있어요. 조카 아이는 30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형님 아들은 결국 대학 졸업도 하지 못했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형님이 본인 명문대 나왔다며 저를 은근히 고졸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 아들을 본인이 그토록 무시하던 고졸로 만들어버리다뇨. 저는 거의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인생을 놓아버린 조카가 빨리 자기 자신을 찾기를 바라요. 조카에게는 엄마의 욕심을 떨쳐내는 것이 아마 큰 숙제겠죠? 간혹 우리 형님처럼 자식에게 자기 욕심을 투영하면서 마음대로 하려는 분이 있긴 해요. 주변에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식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남들에게 잘난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일이 과연 자식에게 좋은 일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부모 역할부터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자기가 못 이룬 꿈이나 욕심을 바라는 건 부모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식의 부모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연은 시댁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런 사연을 통해 부모의 입장인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각자 생각하시는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한마디씩 남겨주셔요. 저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